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위한 함정인 가짜 예의를 분별하라. 과도한 예의에 현혹되지 말라.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다. 어떤 사람은 마법을 부릴 때 테살리아 약초가 따로 필요 없다. 그저 정중하게 모자를 벗는 것만으로도 어리석은 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그들은 미사역으로 명성을 얻는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는 같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마땅한 의무이고 가짜 예의, 특히 쓸모없는 예의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런 예의는 품위가 아닌 상대를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사람됨이 아니라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인다. 즉 인정할 만한 탁월한 자질이 아니라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아첨이다. 192.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화평한 사람은 오래 산다. 자신이 살려면 남도 살게 해야 한다. 화평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다스린다. 우리는 살면서 듣고 보아야 하지만 침묵도 해야 한다. 낮에 다투지 않으면 밤에는 안식할 수 있다. 오래 살면서 즐겁기까지 하면 삶을 2번 사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모든 일에 마음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또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것도 어리석지만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다. 193. 겉으로 남을 위하는 듯하나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의 문제를 들고 들어서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교활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는 주의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알아채려면 이해력이 좋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남의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매번 불 속에서 자기 손가락을 태워가며 남의 재물을 구해내는 일이나 할 수밖에 없다. 194. 최선을 바라면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라. 자신과 자기 일에 관해 현명하게 생각하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더 그래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런 희망으로 경솔하게 고집부리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헛된 상상이 현실에서 실망으로 나타나면 고통이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지만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다가오는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목표는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좋지만 이루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어리석음을 막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리분별력이다. 각기 자기 활동 반경과 상대를 알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95.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라. 평가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남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뛰어난 사람을 능가하는 또 다른 뛰어난 사람이 늘 있기 때문이다. 요용한 지식이 있으면 각각에 활용할 줄 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평가할 줄 안다. 각자의 장점을 알고 일을 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경시하는데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196. 믿고 의지할 나만의 별을 찾으라. 자기 별을 알라. 자기 별이 없을 정도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없다. 만일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기 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방법과 이유도 모른 채 군주와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다. 그것은 운명이 그렇게 하도록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살짝만 노력해도 잘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명한 자들의 은혜를 입는다. 또 어떤 이는 특정 나라에서 더 환영받거나 특정 도시에서 더 잘 알려진다. 마찬가지로 일이나 자리에서 자격과 공로가 같더라도 남들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 운명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방법을 뒤섞는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신의 미네르바뿐 아니라 별도 알아야 한다.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별을 따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단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는 말라. 그렇게 하면 작은 곰짜리라도 고 불리는 북극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197. 자기 명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성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사람도 어리석다. 하지만 알면서도 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다. 그들은 얕은 교제에서는 위험하고 친밀한 교제에서는 매우 해롭다. 스스로 조심하거나 남들의 보살핌을 받아 어리석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해도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한동안 잘 참았다면 그것은 점잖은 척을 한 셈이다. 자기 명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성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은 매우 불행한데 그 불행은 어리석음에서 붉어져 나온 뼈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단 어리석어서 나쁘지 않는 점이 하나 있긴 하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안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들을 통해 깨닫고 교훈을 얻기 때문이다. 198. 같은 나무도 장소에 따라 재단위 조각상이 될 수 있다. 장소를 옮길 줄 알라. 자기 가치를 높이거나 특히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장소를 옮겨야 하는 민족들이 있다.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모국은 마치 계모와 같다. 그런 재능이 시작된 모국에는 시기심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중에 이룬 위대함보다 초기의 불완전한 모습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바늘도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해서 낳은 가치를 얻었고 장소가 바뀌면서 유리의 가치도 다이아몬드보다 높아졌다. 낯선 것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또는 이미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우리는 한때 자기 마을에서 경멸을 당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았다. 동족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을 멀리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이방인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이다. 제단 위의 조각상을 정원에 있던 통나무로만 보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다. 199. 이리저리 참견해서 자기 자리를 마련하지는 말라. 지혜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라. 이리저리 참견해서 자기 자리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명성을 얻는 참된 길은 공적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쌓았다면 이는 명성을 얻는 지름길이다. 온전한 성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공적을 쌓으려고 애만 쓴다 해도 소용없다. 그러다가 한번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 오히려 명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을 세우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00.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바라는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육체는 호흡하고 정신은 갈망한다.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는 때가 온다. 지식에서도 늘 배워야 할 것과 호기심을 가져올 만한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숨을 쉰다. 행복함에 질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남들을 칭찬할 때도 만족을 전부 채워주지 않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것이 곧 불행한 행복이다. 즉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 201.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무지하다.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그중 절반은 바보다. 어리석음이 세상을 지배했다. 혹여 지혜가 조금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하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어리석다고 단정 짓는 사람이다. 현명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현명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여겨서는 더 안 된다.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못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까봐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202. 행동은 삶의 본질이요 말은 삶의 장식이다. 말과 행동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따라서 훌륭한 말을 하고 명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전자는 완벽한 머리를 나타내고 후자는 완벽한 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둘 다 고결한 정신에서 나온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또한 말은 여성적이고 행동은 남성적이다.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고 말은 삶의 장식이다. 탁월한 행동은 지속되지만 탁월한 말은 쉽게 사라진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다. 따라서 생각이 지혜로우면 행동도 훌륭하다. 203. 당대의 탁월한 자들에게서 배우라. 당대의 탁월한 사람들을 알라. 탁월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세상에는 제사가 딱 한 명 있다. 그리고 한 세기를 통틀어 장군이 한 명, 완벽한 운병가가 한 명, 현자도 딱 한 명이다. 그리고 탁월한 왕 역시 수세기를 통틀어 딱 한 명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흔해서 존경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탁월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매우 드물다. 전체적으로 완벽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층이 높을수록 최고가 되는 건 더 어렵다.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카이사르와 알렉산더라는 칭호를 붙였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런 칭호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한 줌의 공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네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아펠레스라는 명성을 얻는 사람도 딱 한 명이었다. 204. 행동이 힘들 정도로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는 자신감으로 인한 방심을 막아주고 후자는 소심함으로 인한 낙심을 막아준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채로 두려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노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큰 어려움 앞에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행동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205.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라.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보통 원하는 걸 애써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다가 더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손에 들어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거기에도 그림자의 속성이 있다. 즉 쫓아가는 자는 피하고 도망치는 자는 따른다. 또한 이런 경시는 가장 교모한 복수 방법이기도 하다. 현자들의 격언에 따르면 절대 펜으로 자신을 방어하면 안 된다. 그런 방어는 흔적이 남고 상대의 불손한 행동을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의 적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유명해지려는 용렬한 계략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을 사람일 수도 없지 많다. 또한 잊어버리는 것만 한 복수가 없다. 이것은 무라는 먼지 속에 묻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계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불가사의 중 하나에 불을 지르면 영원히 유명해진다고 착각한다. 증상을 잠재우는 방법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거기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고 명예가 실추된다. 적들만 기쁘게 하는 꼴이다. 그런 불명예의 그림자가 탁월한 빛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그 빛을 약하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이다. 206. 저속한 자보다 더 최악인 사람. 저속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명심하라. 코린트에도 가장 유명한 가문에도 저속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기 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나 그런 저속한 사람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 있다. 깨진 거울 조각도 뭔가를 비추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해롭다. 그런 자는 어리석게 말하고 주제넘게 남을 비난한다. 그들은 무지의 수제자이자 어리석음의 대부이고 험담의 동맹자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은 더더욱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동반자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 실상을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어리석음은 모두 저속하고 저속한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7.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수치가 될 수 있다. 참을 줄 알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빈틈없이 경계해야 한다. 정념의 충동은 신중함을 미끄러지게 하고 그럴 때 자제심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오랜 시간 평정을 지켜왔어도 한순간의 분노나 쾌락으로 이를 망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수치가 될 수 있다. 교활한 사람은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덫을 놓는다. 이것은 비밀도구와 같은데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 대응책은 참는 것이다. 특히 처음 충동이 일어날 때 더더욱 참아야 한다. 정념이 봉인 해제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말을 타고도 신중한 사람이 진짜 신중한 사람이다. 위험을 인지하는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길을 간다. 말을 무심코 내뱉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무겁게 여긴다. 208.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많은 조언에 질려서 죽는다. 어리석게 죽지 말라.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면 죽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많은 조언에 질려서 죽는다. 여기에서 어리석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해서 죽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느껴서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 산다. 감정 때문에 죽는 사람도 어리석고 감정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너무 많이 알아서 죽는 사람도 어리석다. 누군가는 너무 많이 알아서 죽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잘 몰라서 산다. 단 이렇게 어리석게 죽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죽지 않는다. 209.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짜증내는 사람만큼 어리석다. 공동의 어리석음을 피하라. 그러려면 매우 지혜로워야 한다. 모두가 저지르는 공동의 어리석음은 이미 널리 퍼져 있어 매우 막강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어도 이런 공동의 어리석음을 피하기가 어렵다. 대중은 자기 운이 아주 좋아도 만족하지 않고 재능이 아주 나빠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두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행운만 탐한다. 또한 오늘은 어제 일을 칭찬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저곳에 있는 것을 칭찬한다. 늘 지나간 것을 더 좋게 바라보고 멀리 있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짜증내는 사람만큼 어리석다.